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단종과 어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방송을 했지만 왕과 사는 남자로 인해서 단종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단종의 충신인 사육신과 또 수양대군 편에 선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왕과 사는 남자 저도 보았지만 예. 최근에 1000만을 돌파했다는 맞습니다. 소식 반가웠습니다. 제가 투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영화 보시면서 아마 단종의 충신이 어문도 그리고 사육신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예. 반면 이들과 반대되는 인물도 있지요. 한병회라든가 신숙주 같은 배신자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육신과 또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먼저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육신 한자로 하면 죽은 6명의 신하라는 뜻이죠. 예. 누구를 위해 또 왜 죽었느냐. 바로 단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6명의 신하들의 이름은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누구 등 하면 안 돼. 다 똑같으니까. 좋습니다. 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이 상황으로 쫓겨나 있던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하여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6명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우, 충신들 많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또 충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았던 또는 죽지 못했던 단종의 충신들도 있습니다. 예. 세조가 국왕으로 즉위하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럼 벼슬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국가의 녹을 받지 않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단종을 위해 지조를 지켰던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사육신과 대비되는 인물이죠. 죽지 않은 신하가 아니라 죽지 않은 신하, 죽은 신하가 아니라 네. 산신하, 네네.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바로 김시습, 성담수, 원호, 남효혼, 이맹전, 조려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육신이란 말도 원래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던 남효혼이라는 사람이 이 6명 신하의 일대기를 저술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육신전이라고 그래요. 예. 6명의 위인전이죠. 그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중에 오늘은 이제 사육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육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벼슬에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기 뜻을 표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단종의 복위까지 도모를 하게 됐을까요? 일단 사육신 중에서 5명,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이 5명은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들입니다. 네. 즉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뒤에 세종대왕이 설치한 학술기관 바로 집현전의 학사가 되었죠. 네. 즉 학자 관료였습니다. 엘리트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세종대왕과 함께 유교 이상국가 실현을 위해서 조선왕조의 각종 문물 제도 등을 연구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한글 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세종의 집현전 학사들에 대한 총애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잠이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새벽에 몰려와서 자기의 이불을 덮어줬다는 등 그런 일화도 많이 맞아요. 남아있죠. 네. 그래서 이상사회를 만들려는 성군 세종과 훌륭한 신하들의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종의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과 물고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세종의 태평성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앞서 왕자의 난과 같은 왕위계승 쟁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위계승의 원칙이 확립됩니다. 이게 바로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이룩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집현전 학사들 중에는 신숙주처럼 배신하는 인물도 나오게 됩니다. 예. 조선의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닦은 인재들인데 좀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역사의 비극인데 앞서 5명이라고 하셨으면 나머지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유응부는 어떤 인물인가요? 유응부는 경기도 포천 출신 인물이었는데 유일하게 무반이었습니다. 무반. 여기서 장군이죠. 예. 세종 때 일찍이 묵과에 급제해가지고 여러 벼슬을 지내면서 세종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김종서처럼요. 예. 그래서 유응부는 단종 복위를 도모했을 때 벼룬검이 되어 세조를 직접 처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처단이 나면 이제 그 위해를 가하려고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벼룬검은 어떤 벼슬인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요? 무관으로 2품 이상인 2 사람이 예. 운검이라는 큰 칼을 차고
국왕을 바로 곁에서 호위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예. 즉 어떻게 보면 왕의 호위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재미난 게 이제 유흥부와 함께 벼run검이 되었던 사람이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뜻을 함께한 벼룬검이 둘이나 있었는데 왕의 호위무사로 거사에 성공하기에 참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눈치 빠른 한명회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배신자들도 있었고 누가 어떤 관직에 배치되느냐. 지금도 인사이동 같은 거 있을 때 누가 또 어떤 관계냐. 학연은 또 뭐가 있느냐 다 따지잖아요. 네. 한명회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마 눈치가 빨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종 복위 거사 계획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해가 1455년입니다. 네. 그게 가을 10월인데 이런 소식이 중국에서 들려와요. 이제 명나라 사신이 내년 봄에 조선에 간다. 자, 이제 대국이잖아요. 대국에 사신이 오면 조선 왕과 세자가 잔치에 동석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아마도 사육신들은 이때부터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이제 6월 초하루 여름입니다. 세조가 세자와 함께 명나라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이 사육신들은 드디어 거사를 도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유흥부와 성승이 벼룬검이 되어 세조 부자를 처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바로 성공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한명회가 다 눈치를 채고 이 두 사람이 운검이 되자 세조한테 운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잔치하는 자리가 협소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세자 또한 오지 못하게 할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이제 딱 눈치를 채고 이제 그렇게 결정하니까 사육신들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무관들이 이때 성질이 좀 급해요. 유흥부와 성승은 이렇게 되더라도 빨리 가서 세조를 처단하자라고 하는만 성상문과 박백년이 극구 만류하게 돼가지고 그만두게 됩니다. 예. 자, 근데 일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면 네. 이제 같이 이런 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삼족이 명할 수도 있고 네. 자기도 이제 목숨을 잃을까 두렵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질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이제 배신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먼저 알리느냐? 자기의 장인어른, 당시 우찬성은 종일품의 재상급 벼슬입니다. 예. 그 벼슬하고 있던 정창손에게 알리고 정창손과 김질, 사위와 장인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세조에게 달려갑니다. 성삼문 등이 상황 복위를 도모했다라고 알리게 되자 이제 성삼문은 당시 세조의 승지였어요. 승정원 승지였는데 바로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 사지가 찢겨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뭐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능지처참형인가요? 네, 이렇게 능지처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는 능지처참이 아니고 거열형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하자면은 술에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죠. 매우 잔인한 형벌입니다. 네. 김질이라는 이름을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겠군요. 네네. 네. 이 사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 정말 뭐 당연히 슬프겠죠. 비참했다고 하는데 어떤 뭐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일화들이 많습니다. 매우 슬픈 일화들이죠. 예. 이제 죄인들이 국문, 당시 용어로는 국문이고 요즘 말로 하면 고문인데 고문하고 예. 조금 다릅니다. 취조를 받고 나서 이제 형벌을 받으러 수레에 오르죠.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또 배운 사람들, 엘리트 학자들 아닙니까? 예. 이럴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시를 남깁니다. 그 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한번 읊어드릴게요. 예. 둥둥둥 북소리는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머나먼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재워줄고. 이런 시를 남겨요. 예.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문의 딸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아마 막내딸인 것 같아. 당시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벌을 받으려고 수레를 타니까 울면서 뒤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삼문은 아버지로서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사내 자식은 다 죽을 것인데 너는 딸이니까 살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아들들은 다 죽입니다. 손자까지. 그런데 부인과 딸들은 안 죽입니다. 특히 이제 박백년 같은 경우는 부인이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네. 그럼 죽이거든요.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그때 당시 그 박팽년을 모시던 노비 부부가 네. 자기 자식들하고 바꿉니다. 노비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노비 부부가 박팽년의 그 유복자라고 할까요? 그 아이를 안고 경상북도 산골까지 도망가서 삽니다. 시기가 이제 한 성종 때가 돼서 이제 밝혀져요. 그래서 사육신 중에서 다 손이 끊겼는데 이 순천 박씨 박팽년 집안만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일화도 막 있어요. 네. 참 대단한 기계로 생각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 이제 따르는 노비들까지 또 세조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 예, 왕이 직접 죄인들을 특히 반역 죄인들은 이제 직접 취조를 합니다. 예. 당시 말로는 국문이죠. 네. 성산문에게 이제 세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배반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성산문이 나으리가 왕한테 이제 나으리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해서 뺏었으니까 내가 신하가 되어서 차마 내 국왕이 쫓겨나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신하라고도 하지 않고 나를 나으리라고 부르는데 너는 내가 주는 녹을 먹지 않았느냐. 녹을 먹고 배반하는 것은 반역 아니냐. 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산문은 상왕이 계신데 나으리가 어찌 나를 신하로 삼을 수 있겠는가. 내가 또 나으리의 녹을 먹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하거든 내 집을 다 뒤져봐라. 라고 합니다. 이제 세조가 크게 화내면서 무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극에도 나오죠. 이번 영화에도 나온 그 쇠를 달고 가지고 예. 성산문의 다리를 뚫고 팔을 끊어버리는데도 성산문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야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 사육신 중에서도 우리가 성산문이라는 이름을 더 기억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신숙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요. 맞습니다. 신숙주와 성산문은 어떤 사이인가요? 집현전에서 정말 동고동락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근데 이 둘이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또 모두 집현전 학사가 되었던 당대의 내노라한 학자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종은 신숙주와 성산문을 또 요동 지역에 파견해가지고 운학, 언어학이죠.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합니다. 자, 왜 요동에 보냈냐면은 당시 명나라 학자 황찬, 이 의문학자로 최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요동에 귀양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세종대왕 빨리 소식을 듣고 이 사람한테 가서 한글 창제에 대해서 좀 배워라. 이 먼 길, 요동 멀잖아요. 예. 당시 한양에서 아무리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이가 바로 신숙주 성산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한글 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요. 특히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숙주와 함께 성산문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단종의 보필을 부탁을 받았어요. 예. 특히 이제 성산문이 이제 세조 옆에 서 있던 신숙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그렇게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너와 함께 집현전에서 근무할 때 네. 세종께서 원손을 안고, 원손은 단종입니다. 예. 안고 뜰을 거닐면서 말씀하시길 내 죽은 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잘 생각하라 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남았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잊었는가 라고 큰 소리로 신숙주한테 뭐라 그래요. 네. 너의 악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너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 라고 하니까 세조가 신숙주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잠깐 뒤로 가 있어. 라고 합니다. 너 뒤편으로 도망가. 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예. 최근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이 사육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배우들의 예. 연령대가 예. 막 50대, 60대처럼 네네네네. 그려져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젊었다. 다 30대 후반이에요. 저보다 10년 이상 아래였던 사람이 네. 당시 이렇게 목숨을 잃고 단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죠. 아니 신숙주 이야기를 다 못 들었는데요. 시간 바로 다 됐네. 다음 주에는 신숙주 이야기 본격적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2부로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동네 한바퀴 역사 버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